박진호는 강남의 유명한 IT 기업 CEO로 대중들에게 디지털 혁신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화려한 직함이나 재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늘은 그의 아내 김빅토리아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추모관에 들어서자 진호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빅토리아의 영정사진이 놓인 작은 벽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 빅토리아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환한 미소는 진호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빅 보고 싶어.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직 그만이 그녀를 빅이라고 불렀다. 빅토리아라는 이름에서 따온 애칭이었다. 그녀는 한국과 미국의 혼혈로 두 나라의 문화 사이에서 자라났다. 진호에게 그녀는 인생의 전부였다. 진호는 빅토리아가 갑작스럽게 떠난 그날을 생각했다. 교통사고,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차체, 그리고 DNA 검사로 확인된 죽음. 모든 것이 악몽처럼 빠르게 진행됐고 그는 아직도 그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호는 흠칫 놀랐다. 추모관 관리인이었다. 방문객 명부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상 필요한 절차입니다. 진호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명부에 서명했다. 그의 서명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불안정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뿐. 다시 빅토리아의 사진 앞에 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그들이 약혼했을 때 빅토리아가 끼고 다니던 반지였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이 반지를 소중히 여겼고 진호는 그녀의 유품 중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빅. 그가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떠났다는 걸. 추모관을 나와 바깥으로 향하던 진호는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주차장 쪽을 돌아보자 작은 소녀가 보였다. 11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녀는 초콜릿과 사탕을 담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진호가 차키를 꺼내려 할 때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가 저기요. 아저씨. 소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초콜릿 사실래요? 할머니 약값을 모으고 있어요. 진호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빅토리아는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를 추모하는 날, 그녀가 좋아했을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다. 얼마야? 그가 물었다.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개당 5,000원이에요. 하지만 3개 사시면 10,000원에 드릴게요. 진호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소녀에게 건넸다. 다 갖죠. 난 초콜릿은 필요 없어. 소녀는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자선을 받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묻어났다. 진호는 처음으로 이 소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소녀의 당찬 태도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럼 바구니에 있는 초콜릿 전부 주면 어때? 소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돈은 너무 많아요. 괜찮아. 내 할머니 약값에 써. 진호는 소녀의 바구니에서 초콜릿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때 소녀의 시선이 진호가 방금 나온 추모관으로 향했다. 엄마 보러 오셨어요? 진호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내야.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이 소녀의 눈이 커졌다. 어느 분이셨어요? 진호는 괜히 대답해주고 싶어졌다. 아무도 그에게 빅토리아에 대해 묻지 않은 지 오래됐다. 김 빅토리아. 사고로 갑자기 떠났어.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다 문득 말했다. 혹시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진호는 의아했지만 핸드폰을 꺼내 빅토리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소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에야, 이 아줌마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진호가 물었다.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 아줌마 어제 여기 있었어요. 진호의 몸이 굳었다. 뭐라고? 어제요. 저 여기서 초콜릿 팔고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와서 저한테 루꼴라 샌드위치를 나눠 먹자고 했어요. 되게 친절하셨어요. 소녀가 말했다. 진호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루꼴라 샌드위치. 빅토리아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그녀가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름은 말 안 하셨는데 빅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줌마 예쁘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진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빅. 오직 그만이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확실해? 정말 어제 봤다는 거야?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해요. 저한테 이거 주셨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학을 꺼냈다. 빅토리아는 종이 접기를 좋아했고 특히 종이학을 잘 접었다. 진호는 그 종이학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빅토리아가 항상 사용하던 특별한 패턴의 종이였다. 그녀는 이 종이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 그 여자분이 어디로 갔는지 봤어? 진호가 물었다. 소녀가 생각에 잠겼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셨어요? 9번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뽀멍번 버스. 그것은 서울 외곽의 노을마을로 가는 버스였다. 진호는 그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빅토리아는 1년 전에 죽었다. DNA 검사로 확인된 사실이었다. 내 이름이 뭐니? 진호가 물었다. 이수아예요. 소녀가 대답했다. 수아야, 내 부모님은 어디 계셔? 수아의 눈빛이 슬퍼졌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할머니랑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제가 약값을 벌어야 해요. 진호는 마음속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수아야, 나 좀 도와줄래? 네가 본 그 여자분을 찾는 것을 도와주면 내가 네 할머니의 약값을 전부 대줄게. 수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왜 그 아줌마를 찾으려고 하세요? 아줌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네가 본 사람이 정말 내 아내라면 나는 반드시 알아야 해.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머니께 먼저 가자. 그리고 9번 버스가 가는 곳을 알아봐야겠어. 그들이 주차장을 걸어 나갈 때 진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것이 전부 헛된 희망일까? 아니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수아가 본 여자가 정말 빅토리아라면 왜 그녀는 죽은 척했을까? 그리고 1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진호는 진실을 알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수아를 그의 고급 벤츠로 안내했다. 수아는 그런 고급차를 타본 적이 없는 듯 조심스럽게 앉았다. 할머니 어디 사세요? 진호가 물었다. 노을마을이요. 수아가 대답했다. 진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노을마을, 9번 버스가 가는 곳, 빅토리아가 간 곳, 모든 것이 그곳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럼 가자. 진호가 엔진을 켰다. 벤츠는 조용히 출발했고 그들은 노을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교외로 향하면서 진호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퍼져갔다. 그가 알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세계에는 아마도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끔 길을 안내해주는 것 외에는 말이 없었다. 진호는 이 작은 소녀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저기 우회전하시면 노을마을이 나와요. 수아가 마침내 말했다. 진호는 지시대로 차를 돌렸다. 도로 양쪽으로 작은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화려한 고층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여기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우리 집은 저기예요. 수아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가리켰다. 진호는 차를 멈추고 건물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빅토리아를 찾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은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 진호가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다. 진호는 심호흡을 한 뒤 그녀를 따라 건물로 향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진실이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전혀 알지 못했다. 노을마을의 좁은 계단을 오르면서 진호는 자신이 평소에는 절대 오지 않았을 곳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수아는 자연스럽게 앞장서서 3층으로 향했다. 오래된 건물은 습기와 김치 냄새로 가득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수아가 문을 열며 외쳤다. 좁은 원룸 안에는 노란 이불 위에 노인이 누워 있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너무 좁고 초라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수아야, 누구랑 왔니? 이미숙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진호는 문간에 서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라고 합니다. 수아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진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우리 수아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수아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제 아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요. 수아가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추모관에서 만난 일, 사진 속 여자를 어제 봤다는 이야기, 그리고 진호가 할머니의 약값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까지. 할머니, 이 아저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저씨,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수아가 간절히 말했다. 미숙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수아야,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돼. 그리고 박진호 씨, 우리 수아를 꼭 안전하게 데려와 주세요. 진호는 정중하게 약속했다. 걱정 마세요. 수아를 제 딸처럼 돌보겠습니다. 미숙 할머니의 허락을 받은 후 수아는 진호에게 어제 그 여자를 본 장소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어제 그 아줌마가 9번 버스를 탄 것 같다고 했잖아요. 노을 마을에는 9번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이 2개 있어요. 네? 한번 가볼까요? 수아가 제안했다. 진호는 동의했고 그들은 다시 차에 올랐다. 수아야, 그 아주머니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것 있어? 운전하면서 진호가 물었다.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줌마가 루꼴라 샌드위치를 나눠 먹자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에 작은 별 모양 목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진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별 모양 목걸이. 그가 빅토리아에게 첫 번째 기념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또 다른 특징은? 그가 물었다. 왼쪽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어릴 때 다친 거라고 하셨어요. 진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빅토리아는 정확히 그런 흉터가 있었다. 어린 시절 자전거 사고로 다친 것이었다. 어디로 가야 해? 그가 물었다. 저기 오른쪽으로 가면 노을공원이 나와요. 어제 그 아줌마랑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진호는 수아의 안내를 따라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노을공원은 이름처럼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지금은 오후 시간이라 몇몇 노인들과 아이들만 있었다. 여기서 만났어요. 저 벤치요. 수아가 가리킨 곳으로 그들은 걸어갔다. 진호는 벤치에 앉았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서울의 번화가와는 달리 평화로웠다. 빅토리아가 이런 곳을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줌마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 진호가 물었다. 수아가 생각에 잠겼다. 아줌마가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슬퍼 보여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슬퍼 보이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가족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이라고? 누구? 남편이랑 아들이요. 아들. 그 단어가 진호의 귀에 울렸다. 그와 빅토리아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그들은 자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빅토리아는 항상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들이라고 했어? 진호가 다시 물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아들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어요. 9살이라고요. 진호는 충격에 빠졌다. 민준, 9살. 그와 빅토리아는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만약 9살 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수아야, 그 아주머니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녀는 뭔가 기억해낸 듯했다. 아줌마가 민준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했어요. 블루버드 어린이집에 데리러 간다고요. 진호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노을마을 블루버드 어린이집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노을마을에서 가장 큰 어린이집이었고 마을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지금 몇 시지? 진호가 물었다. 3시 반이요. 어린이집 하교 시간이구나. 가자. 그들은 서둘러 블루버드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진호의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죽은 아내의 추모관을 방문하는 것이 그날의 계획이었다. 지금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아내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아들을 찾고 있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와 있었다. 진호와 수아는 차 안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저기요. 갑자기 수아가 외쳤다. 저 아줌마예요.
진호의 시선이 수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녀를 보았다. 빅토리아였다. 그의 아내였다. 머리 스타일은 달라졌고 옷차림도 훨씬 소박했지만 틀림없이 빅토리아였다. 그녀는 어린이집 문 앞에 서서 나오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목에는 그가 선물했던 별 모양 목걸이가 반짝였다. 진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1년 동안 자신이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저기 나오는 애가 민준인가 봐요. 수아가 말했다. 작은 남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와 빅토리아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행복해 보였다. 진호는 차에서 내려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망설였다. 만약 이것이 모두 오해라면? 만약 그가 본 여자가 빅토리아와 닮은 다른 사람이라면? 하지만 모든 단서가 빅토리아를 가리키고 있었다. 루꼴라 샌드위치, 별 모양 목걸이, 손목에 흉터, 심지어 빅이라는 애칭까지. 여판 어떡할까요? 수아가 물었다.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따라가 보자. 그들은 빅토리아와 민준이 어린이집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빅토리아와 민준은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작은 놀이터에서 잠시 놀았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모자지간 같았다. 진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마침내 그들은 작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다. 빅토리아와 민준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진호는 차를 주차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수아가 물었다. 진호는 잠시 생각했다. 들어가서 만나볼 거야. 하지만 수아야, 너는 여기 있어 줄래? 이건 어른들의 문제니까.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가요. 저 없으면 아줌마가 도망칠지도 몰라요. 저를 보면 반가워할 거예요. 진호는 망설였지만 수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만약 빅토리아가 그를 피하려 한다면 수아는 좋은 완충제가 될 수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내 뒤에 있어. 그들은 건물로 들어가 3층으로 올라갔다. 빅토리아와 민준이 들어간 문 앞에서 진호는 잠시 망설였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가 문을 두드렸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빅토리아의 목소리였다.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저예요. 이수아. 수아가 대신 말했다. 어제 아줌마가 주신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빅토리아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수아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시선이 진호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마치 진짜 유령을 본 것처럼 보였다. 진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진호가 말했다. 그 한 단어에는 1년간의 그리움, 혼란, 분노,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빅토리아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누구예요? 민준이 뒤에서 물었다. 빅토리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차에 진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빅토리아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진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아파트는 깨끗하고 아늑했지만 진호가 빅토리아와 함께 살았던 고급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벽에는 민준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가득했다. 민준아, 저 방에 가서 잠시 숙제할래? 빅토리아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들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보다가 엄마의 말에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마침내 진호가 입을 열었다. 살아있었군요. 빅토리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왜? 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빅토리아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야, 저 방에 가서 민준이랑 놀아줄래? 아저씨랑 나는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어. 수아는 진호를 바라보았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도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빅토리아는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 설명해 줄게요. 그녀가 말했다. 머디운.
걸스머의 진호는 그녀 앞에 섰다. 앉고 싶지 않았다. 듣고 있어요. 빅토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주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걸 왜 말하지 않았죠? 5년 동안이나? 진호가 물었다. 당신이 다른 남자의 아이는 절대 키우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그렇게 말했어요. 진호는 그 말을 기억했다. 결혼 전 대화에서 그는 정말 그런 말을 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을 뿐인데 빅토리아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요? 그게 당신이 거짓으로 죽은 이유예요? 빅토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요차 CEO 키스. 아니요. 그것은 더 복잡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의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냈어요. 강태우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귈 때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죠.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진호는 빅토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떤 협박이었죠? 빅토리아는 손을 떨며 말했다. 지원, 민준을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요. 당신이 나를 떠날 거라고, 내가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돈을 요구했어요. 계속해서. 진호는 소파에 앉았다. 갑자기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은 척하기로 했다고요?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디토테 웨이크디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민준을 데려와야 했죠. 하지만 태우가 우리를 계속 쫓고 있었어요. 그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었어요. 내가 너무 두려웠어요. 어떻게 죽음을 위조한 거죠? 진호가 물었다. 최은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담당 의사였고 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병원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은지 선생님이 내 DNA 정보로 바꿨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거죠. 진호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심각한 범죄였다. 그리고 1년 동안 숨어 지냈군요. 네, 빅토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태우가 여전히 우리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는 왜 추모관에 갔죠? 진호가 물었다. 빅토리아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1년이 지났으니 당신이 그곳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멀리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수아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실수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 기뻐요. 빅토리아가 속삭였다.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 진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빅토리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가 1년 동안 느꼈던 모든 상실감을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그 강태우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죠? 진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두려워요. 그가 언제든 나타날까봐. 진호는 일어섰다. 당신과 민준 그리고 수아와 그녀의 할머니까지 모두 데리고 갈 거예요. 어디로요? 더스나의 별장으로. 양평에 있어요. 안전할 거예요. 빅토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호 씨, 당신은 아직도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에요? 내가 한 일을 알면서도? 진호는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직 모든 것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가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민준이 안전하길 바라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요. 빅토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싸세요. 곧 출발할 거예요. 진호가 말했다. 빅토리아는 일어서서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수아와 민준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이미 친구가 된 것 같았다. 진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진실을 찾았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민준이 물었다.
빅토리아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민준아. 수아도 같이 가요? 빅토리아는 진호를 바라보았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 수아도 같이 갈 거야. 할머니도.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어린아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진호는 전화를 꺼내 수아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숙 할머니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들을 데리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게 준비되면 떠나요. 진호가 말했다. 서두르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도 보였다.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노을 마을은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노을을 선사하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진호의 검은색 벤츠는 노을 마을을 벗어나 양평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진호는 운전에 집중하며 간간히 백미러로 뒷자리를 확인했다. 빅토리아, 민준수와 그리고 미숙 할머니까지 모두 타고 있었다. 원룸을 떠날 때 미숙 할머니는 거의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직 필수적인 약들과 몇 벌의 옷뿐이었다. 다들 괜찮으세요? 진호가 물었다. 뒷자리에서 빅토리아가 작게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 편하세요? 진호가 다시 물었다. 미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좋은 차는 처음 타봐요. 너무 부드러워서 놀랐어요. 그 말에 수아가 웃었다. 할머니, 이 아저씨 엄청 부자예요. 아까 보니까 명함에 GH 테크놀로지 CEO라고 써 있었어요. 미숙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GH 테크놀로지요? 그 유명한 IT 기업?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CEO에 네, 맞습니다. 걱정 마세요. 양평 별장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할머니 건강도 좋아지실 겁니다. 민주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9살 소년에게 이 갑작스러운 이동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민준아, 괜찮니? 진호가 물었다. 민주는 진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빅다. 네. 아저씨는 우리 엄마 친구예요? 진호는 빅토리아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그래, 엄마와 아주 오래된 친구란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랑 같이 가요? 빅토리아가 끼어들었다. 민주나 진호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아이들의 단순함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양평 별장까지 얼마나 걸려요? 수아가 물었다. 2시간 정도 걸릴 거야. 진호가 대답했다. 괜찮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양평 가본 적 없어요. 산과 강이 있다면서요? 그래, 내 별장은 북한강이 보이는 언덕 위에 있어. 아름다운 곳이지.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에게 이것은 마치 모험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진호와 빅토리아에게는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는 긴장된 여정이었다. 차 안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진호는 운전에 집중하며 생각에 잠겼다. 24시간 전만 해도 그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하루를 보내려 했다. 지금은 살아있는 아내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의부사들, 그리고 갑자기 만난 소녀와 할머니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호 씨, 빅토리아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당신이 이렇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진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아직도 빅토리아의 행동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배신감, 분노, 혼란.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빅토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갑자기 진호가 백미러를 통해 뭔가를 발견했다. 검은색 SUV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차량이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진호가 말했다. 혹시 태우가 어떤 차를 타는지 알아? 빅토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검은색 SUV 왜요? 진호는 속도를 올렸다. 마뚜 가이드 베마리츠.
우리 뒤에 검은색 SUV가 따라오고 있어요. 빅토리아가 뒤를 돌아보았다. 오, 세상에. 정말 태오 같아요.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거죠?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띠또세, 모르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더 밟았다. 벤츠의 속도가 올라갔다. 하지만 뒤에 SUV도 속도를 맞춰 따라왔다.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불안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수아야. 진호가 안심시키려 했다. 그냥 빨리 별장에 도착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미숙 할머니는 상황을 감지한 듯 했다. 누가 우리를 쫓고 있나요? 빅토리아는 민준과 수아를 달래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예요. 진호는 핸들을 꽉 쥐고 운전에 집중했다. 그는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며 뒷차를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검은색 SUV는 끈질기게 따라왔다. 진호 씨, 어쩌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지도 빅토리아가 제안했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망 사실을 위조한 것은 심각한 범죄예요. 빅토리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제가 운전할게요. 양평 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문을 잠그는 게 최선이에요. 별장은 보안 시스템이 철저해요. 그들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양평으로 향하는 지방도로로 접어들었다. 도로는 점점 한적해졌고 주변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뒤에 SUV는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다. 저기 좀 봐요. 미숙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저 차 우리 옆으로 오려고 해요. 진호가 보니 검은색 SUV가 옆 차선으로 와서 그들을 앞지르려 하고 있었다. 그는 속도를 더 올렸지만 SUV도 속도를 맞췄다. 모두 안전벨트 꽉 매세요. 진호가 외쳤다. SUV가 갑자기 그들의 차 쪽으로 끼어들었다. 진호는 재빨리 핸들을 돌려 충돌을 피했다. 차 안에 모두가 흔들렸다. 엄마, 민준이 겁에 질려 외쳤다. 괜찮아, 민준아. 빅토리아가 아들을 꽉 안았다. 곧 도착할 거야. 진호는 도로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앞쪽에 작은 숲으로 이어지는 샛길이 보였다. 그는 갑자기 핸들을 꺾어 그 길로 들어섰다.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었지만 벤츠는 안정적으로 달렸다. 이 길로 가면 별장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진호가 말했다. 지름길이에요. SUV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그들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좁은 숲길에서는 벤츠가 더 유리했다. 진호는 숲길을 능숙하게 주행했다. 저기 보이는 저 집이 별장이에요. 진호가 말했다. 언덕 위에 현대적인 디자인의 큰 집이 보였다. 통유리창이 있는 2층 건물로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벤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별장을 향해 달렸다. 마침내 그들은 별장 앞에 도착했다. 진호는 리모컨을 꺼내 대문을 열었다. 벤츠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다시 리모컨으로 대문을 닫았다. 검은색 SUV는 닫힌 대문 앞에 멈춰 섰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요. 진호가 외쳤다. 그들은 서둘러 차에서 내려 별장으로 달려갔다. 미숙 할머니는 걸음이 느렸기 때문에 진호가 할머니를 등에 업었다. 모두가 안으로 들어가자 진호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이제 안전해요. 진호가 말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모두 거실에 모였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다. 통유리창으로는 북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우와, 정말 예뻐요. 수아가 감탄했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SUV가 대문 앞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고 있었다. 저 사람이 태우예요? 진호가 빅토리아에게 물었다. 빅토리아는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딘조 바쁘심을 추우쳐시 비았음을. 네, 맞아요. 강태우예요. 진호도 창가로 다가가 밖을 보았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SUV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짧게 깎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빅토리아, 그가 외쳤다. 내가 알고 있다고. 거기 있는 거 알아, 나와. 빅토리아는 공포에 질려 벽에 기대어 섰다. 어떻게 알고 온 거죠? 어떻게? 진호는 빅토리아의 어깨를 잡았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그가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우는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진호는 잠시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안 돼요. 빅토리아가 급하게 말했다. 제가 사망 사실을 위조한 것이 드러나면 저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민주는 수아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두 아이는 겁에 질려 보였다. 그럼 우선 아이들을 안전하게 2층으로 올려보내요. 진호가 말했다. 미숙 할머니도요. 제가 상황을 처리할게요.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과 수에게 다가가 2층으로 안내했다. 미숙 할머니도 그들을 따라 올라갔다. 진호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우는 여전히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빅토리아, 당장 나와. 아니면 내가 들어갈 거야. 진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빅토리아가 말한 대로 그것은 그녀에게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었다. 그때 태우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SUV 트렁크를 열고 뭔가를 꺼냈다. 진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도끼였다. 세상에, 진호가 중얼거렸다. 태우는 도끼를 들고 대문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대문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진호는 즉시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빅토리아, 태우가 도끼로 대문을 부수고 있어요. 빅토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 세상에,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 보안용 총이 있어요. 진호가 말했다. 아이들과 할머니를 안전한 방에 두고 저와 함께 가요. 그들은 아이들과 미숙 할머니를 안방에 두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다. 진호는 금고를 열고 권총을 꺼냈다. 진호 씨, 빅토리아가 겁에 질려 말했다. 설마? 걱정 마세요. 겁주기만 할 거예요. 진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온다면 우리를 보호해야 해요. 그들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태우가 대문을 부수는데 성공한 것 같았다마 서둘러요. 태우가 곧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진호가 말했다. 그들은 현관문 쪽으로 갔다. 밖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빅토리아, 알아 네가 거기 있다는 거. 태우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진호는 현관문 앞에 섰다. 그는 총을 꽉 쥐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그의 뒤에 섰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빅토리아, 나와, 당장!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다 직접 말씀하세요. 무슨로? 태우 씨, 여긴 사유지입니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밖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태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누군데? 아, 그 부자 남편이구나. 빅토리아가 속인 그 남자? 떠나세요, 태우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가 왜? 내 아들이 거기 있는데? 민주는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 나에게 권리가 있어. 빅토리아가 앞으로 나섰다. 민주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태우. 당신은 민준의 출생신고서에도 없어요. 당신은 민준에게 어떤 권리도 없어요. 태우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래? 그럼 경찰에 신고해볼까? 넌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빅토리아. 사망 사실을 위조한 건 중범죄야. 넌 감옥에 갈 거고 민주는 결국 내게 올 거야. 진호는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올타바라가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세게 흔들렸다. 태우가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문은 튼튼했지만 도끼로 계속 내리친다면 결국 부서질 것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요. 진호가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있어요. 내가 태우를 막을게요. 빅토리아는 망설였다. 진호 씨, 조심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빅토리아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진호는 혼자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총을 단단히 쥐고 태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태우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진호를 보고 잠시 멈춰 섰다. 총이라고? 정말 쏠 수 있을까? 태우가 비웃었다. 진호는 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빅토리아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네. 태우는 잠시 주변을 살펴보았다. 여기가 당신 별장이군. 꽤 멋진데. 떠나세요, 태우 씨. 지금 당장요. 태우는 천천히 도끼를 내려놓았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할게. 빅토리아가 당신에게 모든 걸 말했나? 그녀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에게 민준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겠지.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보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요. 태우가 웃었다. 진호는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빅토리아와 민준의 안전이에요. 당신은 정말 순진하군. 태우가 비웃었다. 그녀는 당신도 속였어. 그녀는 누구든 속일 수 있어. 진호의 손이 떨렸다. 태우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 빅토리아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진호 아저씨! 도와주세요. 페어틴다밍 스와기 목소리였다. 진호는 순간 망설였다. 태우는 그 틈을 타 도끼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진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진호는 반사적으로 반가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렸다. 태우는 팔을 움켜쥐며 비틀거렸다.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이런 미친. 태우가 신음했다. 진호는 다시 총을 겨눴다. 다음번엔 더 정확히 맞출 거예요. 당장 떠나세요. 된 태우는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내 아들을 데려갈 거야.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밖으로 나갔다. 진호는 문이 부서진 현관을 향해 총을 계속 겨누고 있었다. 밖에서 SUV 엔진 소리가 들렸다. 태우는 떠나고 있었다. 진호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안방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왔다. 진호 아저씨. 할머니가 갑자기 숨을 잘 못 쉬세요. 진호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미숙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빅토리아와 민준이 걱정스럽게 그녀 옆에 있었다. 할머니의 호흡이 불규칙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할머니 약이 필요해요. 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가방을 차 안에 두고 왔어요. 진호는 즉시 1층으로 내려가 차 키를 가지고 왔다. 제가 가방을 가져올게요. 모두 여기 있어요.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태우의 SUV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진호는 그의 벤츠로 가서 미숙 할머니의 가방을 찾았다. 가방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문이 부서진 현관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2층으로 돌아온 진호는 미숙 할머니에게 약을 주었다. 할머니는 약을 먹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고맙습니다. 미숙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진호가 말했다. 그는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자에오는요? 그녀가 물었다. 갔어요. 하지만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진호가 말했다. 그가 말한 게 있어요. 당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빅토리아는 민준과 수아를 바라보았다. 아이들 할머니와 좀 있어줄래? 진호 아저씨랑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와 빅토리아는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섰다. 태우가 뭐라고 했어요? 빅토리아가 물었다. 진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DNA 검사를 하면 증명될 거라고요. 빅토리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실인가요? 진호가 다시 물었다. 빅토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진호는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민준이 태우의 아들이라고? 왜 거짓말을 했어요? 태우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그는 폭력적이고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네, 그는 민준의 생물학적 아버지예요. 저는 그가 법적으로 민준을 데려갈 권리가 없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진호는 벽에 기대어 섰다. 그는 피곤함을 느꼈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고 너무 많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다. 또 다른 거짓말은 없죠? 그가 물었다. 빅토리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이제 모든 걸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진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알았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만 말해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면 서로 신뢰해야 해요.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진호씨. 정말 고마워요. 진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태우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빅토리아가 물었다. 진호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당신의 사망 위조 문제가 있고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들은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다. 미숙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수아와 민주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괜찮아 아이들아, 진호가 말했다. 모두 안전하에. 내가 지킬게. 민준이 진호를 바라보았다. 진호 아저씨,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민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마주쳤다. 민준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내가 너와 엄마 수아와 할머니를 지킬게. 약속할게.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호는 망설임 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이 순간 진호는 민준이 누구의 아들인지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빅토리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아도 조용히 진호와 민준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았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호는 부서진 현관문을 임시로 수리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빅토리아와 아이들, 그리고 미숙 할머니는 위층에서 잠들어 있었다. 진호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24시간 전 그는 죽은 아내를 추모하던 남자였다. 지금은 살아 돌아온 아내와 알지 못했던 의부사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소녀와 할머니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진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는 회사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긴급한 가족 문제로 며칠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아. 일정을 조정해줘.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회사는 잠시 기다려야 했다. 바깥 풍경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북한강의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평소 같았으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겠지만 지금은 태우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잠을 못 이루셨나 봐요. 진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빅토리아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네, 좀 생각할 게 많아서요. 진호가 대답했다. 빅토리아는 그의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어때요? 진호가 물었다. 아직 자고 있어요. 미숙 할머니도요. 다행히 할머니 상태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빅토리아가 입을 열었다. 진호 씨, 어젯밤에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우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 위조를 한 일도 언젠가는 밝혀질 거고요. 진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빅토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수하려고 해요.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진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민준에게도 좋지 않고요. 만약 내가 자진해서 자수한다면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태우의 위협과 폭력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진호는 잠시 생각했다. 제가 좋은 변호사를 구해드릴게요. 최고의 변호사요.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도 나설 거예요. 빅토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진호 씨.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다니. 내가 당신을 속였는데도요. 진호는 빅토리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빅토리아는 진호의 손을 꼭 쥐었다. 민주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민주는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태우가 민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해도 그는 민준을 키울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법원에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빅토리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정말 고마워요. 아침 먹을까요? 진호가 제안했다. 다들 배고플 거예요. 빅토리아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요리할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파전 어때요? 진호의 눈이 반짝였다. 당신이 만든 파전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빅토리아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진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문제가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았다. 파전을 굽는 향긋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그 냄새에 이끌려 수아가 계단을 내려왔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수아가 말했다. 빅토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수아를 반겼다. 수아야, 잘 잤니? 파전 좋아하니?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가 가끔 해주셨어요. 특별한 날에만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 빅토리아가 말했다. 진호 아저씨 집에서의 첫 아침이니까. 수아는 빅토리아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접시를 꺼내고 테이블을 정리했다. 진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얼마 후 민준도 내려왔다. 그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안녕 민준아. 진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잘 잤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 침대가 정말 폭신폭신해요.
진호는 웃었다. 그래? 다행이네. 미숙 할머니도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어제보다 좀 더 건강해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모두가 테이블에 앉았다. 빅토리아는 갓 구운 파전과 밥, 그리고 반찬들을 차렸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테이블을 비추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다. 아침을 먹으면서 진호와 빅토리아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진호가 말했다. 빅토리아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미숙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빅토리아 씨가 감옥에 가게 될까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최고의 변호사를 구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아가 물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너희들은 여기서 안전하게 지낼 거야. 내 비서 이영희 씨가 올 거야.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를 돌봐줄 거야. 빅토리아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엄마가 잠시 진호 아저씨랑 서울에 다녀와야 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괜찮지?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저 혼자 아니잖아요. 수아 누나랑 할머니도 계시고. 빅토리아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진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별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 친구에게도 연락했다. 오랜 친구인 김도윤 변호사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도윤은 진호의 설명을 듣고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T시간 후에 내 사무실로 와. 그때까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을게. 도윤이 말했다. 진호는 전화를 끊고 빅토리아에게 알렸다. 도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는 최고의 변호사야. 2시간 후에 그의 사무실로 가야 해.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다. 준비할게요. 진호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았다. 태우가 돌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부서진 현관문을 더 단단히 수리했다. 영희 씨가 오면 보안회사에 연락해서 문을 완전히 고치게 할 거예요. 진호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안전할 거예요. 미숙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아와 민주는 별장 뒷뜰에서 놀고 있었다. 진호는 창밖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두 아이는 이미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았다. 아이들이 금방 친해졌네요. 빅토리아가 진호 옆에 와서 말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마치 오래된 친구들 같아요. 빅토리아는 한숨을 쉬었다. 진호 씨, 정말 감사해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셔서요. 진호는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 1년 동안 그가 그리워했던 그 얼굴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당신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빅토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1년 동안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진호 씨 없이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진호는 빅토리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과거의 모든 거짓과 비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진호가 말했다. 모든 진실과 함께.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비밀 없이. 그때 현관 벨소리가 들렸다. 진호는 경계하며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다. 다행히 그의 비서 이영희였다. 진호는 문을 열었다. 영희 씨, 와줘서 고마워요. 영희는 꼼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서였다. 그녀는 진호와 5년 동안 함께 일해왔고 빅토리아도 잘 알고 있었다. 사장님, 무슨 일인지. 영희의 말이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빅토리아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빅토리아 씨, 어떻게? 빅토리아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영희 씨. 오랜만이네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진호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영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지만 전문적인 태도로 빠르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모두를 돌볼게요. 보안 회사에도 연락해서 문을 수리하게 하고요. 진호는 고마움을 표했다.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일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를 마친 진호와 빅토리아는 아이들과 미숙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 곧 돌아올게. 빅토리아가 민준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잘 있어, 알았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수아도 다가와 빅토리아와 진호를 안아주었다. 빨리 돌아오세요. 저희 여기서 기다릴게요. 미숙 할머니는 진호의 손을 잡았다. 박진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있어 다행이에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진호와 빅토리아는 채 올랐다. 그들은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차 안은 조용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무서워요? 진호가 물었다. 빅토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서울로 가는 길은 평화로웠다. 햇살이 강 위에 반짝이고 주변의 산들은 푸르렀다. 그들은 이 순간의 평화를 만끽했다. 앞으로의 시간은 험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도윤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었다. 법률사무소는 강남의 고급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도윤은 그들을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는 진호의 오랜 친구였지만 빅토리아를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살아있었군요. 도윤이 말했다. 빅토리아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3시간 동안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빅토리아의 사망 위조, 태우의 위협, 그리고 어제 있었던 폭력적인 사건까지. 도윤은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빅토리아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망 위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태우 씨의 폭력과 위협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진해서 자수한다는 점은 분명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감옥에 가게 될까요? 빅토리아가 물었다.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회봉사 명령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준은 어떻게 되나요? 태우가 민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면 그가 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태우 씨가 민준의 출생신고서에 이름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물론 DNA 검사로 친자 관계를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폭력적인 성향과 위협적인 행동을 고려하면 법원이 친권을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요. 특히 어제의 사건처럼 폭력을 행사한 증거가 있다면 더욱 그렇죠. 진호와 빅토리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빅토리아가 물었다. 도윤은 결단력 있게 대답했다.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고 모든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태우의 위협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고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은 도윤의 사무실을 나와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빅토리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진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함께 할게요. 그가 속삭였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들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빅토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향했다. 도윤이 앞장서고 진호와 빅토리아가 뒤를 따랐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빅토리아는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들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태우가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한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진호가 쏜 총에 맞은 자리였다. 저게 바로 그 여자예요. 태우가 빅토리아를 보자마자 외쳤다. 김 빅토리아. 사망을 위조한 사기꾼이에요. 경찰들이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빅토리아는 몸을 굳혔다. 진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일이죠? 도윤이 경찰에게 물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왔다. 하이 남자가 방금 신고를 했습니다. 1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 빅토리아가 실은 살아있다고요. 그리고 어제 그를 총으로 쏜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이분들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바로 그 일로 왔습니다.
빅토리아 씨가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말입니까? 빅토리아가 앞으로 나섰다. 네, 맞습니다. 제가 김빅토리아입니다. 1년 전 사망 사실을 위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러 왔습니다. 태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봤죠? 내 말이 맞다고요. 진호는 태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경찰관은 그들을 조사실로 안내했다. 모든 분들의 진술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사건이니까요. 다행히도 도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그들은 서로 다른 조사실로 분리되었다. 태우는 한 방에, 진호와 빅토리아는 다른 방에 있게 되었다. 조사실에서 빅토리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우의 폭력과 위협, 사망 위조의 과정, 그리고 1년 동안의 숨겨진 생활까지 진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제 있었던 태우의 폭력적인 행동과 위협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경찰은 모든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담당 경찰관이 결론을 내렸다. 일단 강태호 씨는 불법 침입, 폭력 행사, 협박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김빅토리아 씨는 사망 위조 혐의로 조사를 계속하겠지만 자진해서 자수한 점과 정황을 고려해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정기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그들은 수갑을 찬 태우가 경찰차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태우는 그들을 보자 증오의 눈빛을 보냈다. 내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가 외쳤다. 민주는 내 아들이야. 언젠가는 데려갈 거야. 경찰관이 그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태우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진호는 빅토리아를 안아주었다. 이제 끝났어요. 태우는 당분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빅토리아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호가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도윤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앞으로 법적 절차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울게요. 진호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고마워, 도윤아. 그들은 다시 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로 빅토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양평으로 돌아가요, 진호가 말했다. 민준과 수아, 미숙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가족. 그 단어가 진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실감했다. 빅토리아, 민준, 그리고 어쩌면 수아와 미숙 할머니까지.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었다. 양평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서 살지, 민준의 학교는 어떻게 할지, 수아와 미숙 할머니는 어떻게 도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석양이 지는 북한강을 배경으로 그들의 차는 양평을 향해 달렸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이었다. 석양이 물들인 하늘 아래 진호의 차는 양평 별장으로 향하는 길을 달렸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북한강은 주홍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진호는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옆자리의 빅토리아를 자주 힐끔거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진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빅토리아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난 듯 진호를 바라보았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노을 마을에서 하루하루 숨어 지내는 신세였는데 지금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지금은? 진호가 물었다. 지금은 다시 당신과 함께 있어요. 태우는 체포됐고 민주는 안전해요. 마치 꿈만 같아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현실이에요, 빅.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재판이 있을 거고 제가 형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도윤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요. 진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요. 빅토리아는 감사함을 담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운전을 계속했다. 대화 없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받는 듯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둑해진 저녁이었다.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자 현관문이 완전히 수리된 것이 보였다. 진호는 리모컨으로 대문을 열고 차를 안으로 들였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민준과 수아가 달려왔다. 엄마! 민준이 빅토리아에게 달려들어 안겼다. 빅토리아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민준이 보고 싶었어.
진호 아저씨. 수아도 반갑게 진호에게 달려왔다. 진호는 수아를 들어 올려 안아주었다. 어떻게 지냈어, 수아야? 진호가 물었다. 정말 재밌었어요. 영희 이모가 저희랑 보드게임도 하고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진호의 비서 영희가 현관으로 나왔다. 사장님, 빅토리아 씨 돌아오셨군요. 모든 일이 잘 되셨나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단은요. 태우는 체포되었고 빅토리아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영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보안회사에서 와서 현관문을 완전히 수리했어요. 경비 시스템도 더 강화했고요. 고마워요, 영희 씨. 진호가 말했다. 오늘 많이 도와주셨네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한 일이죠, 사장님. 그럼 저는 이만 서울로 돌아가 볼게요. 영희가 떠난 후 그들은 모두 거실로 모였다. 미숙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미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네, 오늘 정말 편안하게 쉬었어요. 여기 공기도 좋고 영희 씨가 가져온 약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영희 씨가 약을 가져왔어요? 진호가 물었다. 네, 미숙 할머니가 대답했다. 제 상태를 듣고 서울에서 좋은 약을 가져왔어요. 정말 친절한 분이에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항상 그의 기대 이상으로 일을 해냈다. 믿을 수 있는 비서였다. 배고프시죠? 저녁 준비할게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팀이 준비했어요. 수아가 신나게 말했다. 영희 이모랑 같이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야채 썰기를 도왔어요. 빅토리아는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정말? 우리 수아가 요리도 할 줄 아는구나? 수아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스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빨리 먹어볼까? 진호가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수아와 영희가 준비한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다. 모두가 허기진 상태였기 때문에 대화 없이 음식에 집중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진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태우의 체포, 빅토리아의 불구속 수사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해 그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다. 그럼 이제 그 나쁜 아저씨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민준이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믿제 민준아. 태우 아저씨는 당분간 감옥에 있을 거야. 우리를 해칠 수 없어. 그리고 엄마는? 엄마도 감옥에 가야 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빅토리아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민준아. 하지만 진호 아저씨의 친구가 좋은 변호사라서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감옥에 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 민준아.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니까. 민준은 놀란 듯 진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럼 진호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수아와 미숙 할머니도 포함해서.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요? 우리도 진호 아저씨 가족이 되는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아야. 너희가 원한다면. 미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와 저를 이렇게 대해주시다니.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수아가 없었다면 저는 빅토리아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수아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은 천사예요. 수아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두 아이는 이미 형제처럼 친해져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미숙 할머니가 물었다. 진호는 생각에 잠겼다. 일단은 모두 여기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제 집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빅토리아의 사건이 공개되면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그럼 아이들 학교는요? 빅토리아가 물었다. 민준이는 전학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양평에도 좋은 학교가 많아요. 수아도 같은 학교로 보내면 어떨까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다. 민준이랑 같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또 물론이지. 진호가 웃었다. 너희 둘이 같이 다니면 더 재밌을 거야. 미숙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학비가 걱정 마세요, 할머니. 진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질게요. 할머니의 치료비도 포함해서요. 미숙 할머니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호 씨.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호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단어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진호와 빅토리아는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다. 양평의 밤하늘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다. 이런 별들을 본 지 오래됐어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노을 마을에서도 이렇게 맑은 밤하늘은 없었어요. 진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앞으로 매일 밤 이런 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빅토리아는 그에게 기대었다. 진호 씨,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물론이죠. 진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민준이에 대해서도요? 빅토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호는 빅토리아의 얼굴을 감싸 들었다. 빅, 민준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이기도 해요. 태우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민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죠. 빅토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진호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호가 대답했다. 그들의 입술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1년 만의 키스였다. 그 키스에는 그동안의 그리움, 상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일찍 일어나 업무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는 회사의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빅토리아와 함께 있기 위해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수아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안녕 수아야, 잘 잤니? 진호가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호 아저씨는 벌써 일어나셨네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진호가 설명했다. 아침 먹을래? 뭐 만들어줄까? 베스트는 제가 할게요. 수아가 자신 있게 말했다. 아이, 할머니가 계란 프라이 하는 법 가르쳐 주셨어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같이 해볼까? 그들은 함께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의외로 요리에 소질이 있었다. 그녀는 진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진호 아저씨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세요? 수아가 물었다. 나는 GH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CEO야. 진호가 대답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지. 우와, 대단하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그럼 되게 바쁘시겠네요? 그렇지. 진호가 웃었다. 의사. 하지만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질 거야. 정말요? 수아가 기뻐했다. 할머니랑 나 때문에 진호 아저씨 생활이 너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진호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너희 덕분에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 전에는 회사 일밖에 몰랐거든. 이제는 집에 돌아갈 가족이 있으니까 더 행복해. 수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도 방금 일어난 듯했다. 좋은 아침. 민준아, 진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진호 아저씨. 민준이 수줍게 대답했다. 이런 민준아, 우리랑 같이 아침 만들래? 수아가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아 옆에 서서 그녀가 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빅토리아와 미숙 할머니도 곧 부엌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모두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 같았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요? 빅토리아가 물었다. 진호가 제안했다. 날씨가 좋으니 북한강 주변을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요. 수아와 민준이 동시에 외쳤다. 미숙 할머니도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강가를 걷는 것도 좋겠네요. 그들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준비를 하고 함께 북한강으로 향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강바람은 상쾌했다. 수아와 민준은 앞서 뛰어다녔고 진호와 빅토리아, 미숙 할머니는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정말 평화롭네요. 미숙 할머니가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때 진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도윤 변호사였다. 잠시만요. 진호가 전화를 받았다. 진호야, 좋은 소식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우의 전과 기록을 찾았어. 5년 전에 폭행 전과가 있어. 그리고 다른 여성에게도 비슷한 협박을 한 정황이 있어. 정말? 진호의 눈이 커졌다. 응. 이것들은 빅토리아 씨의 사망 위조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야. 태우의 위협이 실제였다는 증거니까.
고마워, 도윤아. 정말 좋은 소식이네. 전화를 끊은 진호는 빅토리아에게 소식을 전했다. 빅토리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다. 정말요? 그럼 제가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겠네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미숙 할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진호는 빅토리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진호의 가슴까지 전해졌다. 진호가 문득 물었다. 우리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건 어떨까요? 빅토리아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다시 결혼식을요? 그래요.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의미로요. 이번에는 민준과 수아, 미숙 할머니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의식으로요. 빅토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호 씨,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진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모든 진실과 함께. 빅토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요. 미숙 할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 분의 사랑은 정말 깊네요.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다니.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니까요. 진호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앞에서 놀던 수아와 민준이 그들에게 달려왔다. 엄마, 진호 아저씨, 저기 오리가 있어요. 같이 볼래요? 그들은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강가로 향했다. 오리 가족이 평화롭게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들, 마치 그들의 모습을 비추는 듯했다. 우리 가족이랑 비슷하네, 수아가 말했다. 그러네, 진호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이제 하나의 가족이니까. 그들은 모두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반짝이는 강물 위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늦여름의 햇살이 양평 별장의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원은 과거보다 훨씬 더 생기 있게 변했다. 빅토리아가 가꾸기 시작한 꽃들이 만발했고 수아와 민준이 함께 심은 작은 채소밭에는 토마토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다. 진호는 테라스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양평 별장에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며 가족과 함께 지냈다.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서울로 출근했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이 평화로운 일상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진호 씨, 커피 가져왔어요. 빅토리아가 2잔의 커피를 들고 테라스로 나왔다. 그녀는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편안함과 행복이 그녀의 표정을 채우고 있었다. 고마워요. 진호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다. 오늘 일정은 어때요? 빅토리아는 그의 옆에 앉았다. 일시우, 오늘은 도윤 변호사와 만나기로 했어요. 재판 관련 최종 준비를 한대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빅토리아의 첫 공판이 다음 주로 다가와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김도윤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그녀의 사건을 준비했다. 강태우의 과거 폭력 기록과 그가 빅토리아를 위협했다는 증거, 그리고 의사 최은지의 증언까지 모두 확보했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걱정되나요? 진호가 물었다. 빅토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조금이요. 하지만 도윤 변호사가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 희망을 갖고 있어요.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도윤이 최고의 변호사니까요. 그때 정원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아와 민준이 미숙 할머니와 함께 물풍선 놀이를 하고 있었다. 미숙 할머니는 이제 건강을 거의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다. 진호가 소개해준 전문의의 치료 덕분이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빅토리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호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민준이는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다면서요? 네,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한대요. 수아가 같은 반이라 더 편한 것 같아요. 진호와 빅토리아는 약속대로 민준과 수아를 양평의 같은 학교에 전학시켰다. 두 아이는 같은 반이 되어 매일 함께 등하교했다. 그들은 금방 새 학교에 적응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맞다. 빅토리아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오늘이 수아의 생일이잖아요. 케이크 주문하셨나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주문했어요. 오후에 배달될 거예요. 선물도 준비했고요. 빅토리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수아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하는 거니까요. 그들은 몇 주 전부터
수아의 생일 파티를 계획해왔다. 미숙 할머니에 따르면 수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었다. 진호와 빅토리아는 그녀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친구들은 몇 명이나 올까요? 진호가 물었다. 학교 친구들 5명과 옆집 윤석까지 6명이요. 민준이 친구들도 2명 초대했고요. 진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해요. 아이들로 가득한 집이 생각만 해도 좋아요. 빅토리아는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감이 묻어났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달라졌다. 예전에 진호는 일 중심의 삶을 살았고 가정과 아이들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진호 씨 행복해요? 빅토리아가 문득 물었다. 진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당신과 아이들, 그리고 미숙 할머니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빅토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너무 행복해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진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꿈이 아니에요, 빅.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에요. 그때 진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도윤 변호사였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진호가 전화를 받았다. 좋은 소식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우가 추가 혐의로 기소됐어. 다른 여성들에 대한 협박과 폭력 혐의가 추가된 거야. 이것 때문에 그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고 검찰이 빅토리아 씨의 케이스에 대해 형량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 정말? 진호의 눈이 커졌다. 그럼 실형은 피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도윤아. 빅토리아에게 바로 말해줄게. 진호는 전화를 끊고 빅토리아에게 소식을 전했다. 빅토리아는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제가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이 매우 긍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빅토리아는 감격해서 진호를 끌어안았다. 오 세상,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진호도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요, 빅. 우리의 새 출발이에요. 그들이 서로를 안고 있을 때 정원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호 아저씨, 빅토리아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그들은 서로에게서 떨어져 정원으로 향했다. 수아와 민준, 그리고 미숙 할머니가 무언가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새집이었다. 새집 안에는 갓 부화한 듯한 작은 새 2마리가 있었다. 와, 새끼 새들이 태어났네. 빅토리아가 감탄했다. 민준이가 며칠 전에 만든 새집이에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새끼 새들이 있었어요. 민준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진호 아저씨가 가르쳐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진호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민준아. 네가 만든 새집이 새 가족의 보금자리가 됐구나. 미숙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새 생명의 탄생이라 정말 좋은 징조네요. 오늘 수아의 생일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들은 함께 새끼 새들을 지켜보았다. 작은 생명체들의 모습은 그들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수아의 생일 파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케이크가 배달되고 진호는 정원에 풍선과 현수막을 달았다. 빅토리아는 파티 음식을 준비했고 민주는 게임을 계획했다. 미숙 할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생일상을 차렸다. 수아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밝고 활기찬 아이들이었다. 수아는 친구들을 자랑스럽게 가족에게 소개했다. 이쪽은 우리 할머니고 이분은 빅토리아 이모, 그리고 진호 삼촌이에요. 저기 있는 건 내 동생 민준이고요. 수아가 진호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며 진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 자신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파티는 즐겁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게임을 하고 수영장에서 놀았다. 진호와 빅토리아는 그들을 지켜보며 행복해했다. 미숙 할머니는 모두에게 맛있는 전통 간식을 나눠주었다. 케이크 시간이 되자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진호는 불을 끄고 빅토리아는 12개의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모두가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다. 수아의 얼굴은 촛불빛에 반짝였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어봐. 수아야, 진호가 말했다. 수아는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모든 촛불을 한 번에 불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생일 선물 시간이야. 민준이 신나게 외쳤다. 그들은 하나씩 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민준은 직접 만든 팔찌를, 미숙 할머니는 전통 한복을, 친구들은 각자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호와 빅토리아가 함께 준비한 선물이 남았다. 진호는 작은 상자를 수에게 건넸다. 수아야, 이건 빅토리아와 내가 함께 준비한 선물이야. 수아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시온, 이게 뭐예요? 수아가 물었다. 빅토리아가 설명했다. 이건 가족 목걸이야, 수아야. 우리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 진호, 나, 민준, 그리고 할머니까지. 이제 너도 가족이니까 너에게도 주고 싶었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정말요? 저 정말 가족이 된 거예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아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수아가 말끝을 흐렸다. 진호는 빅토리아를 바라본 후 다시 수에게 말했다. 사실, 수아야. 우리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수에게 건넸다. 수아는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수아가 물었다. 그건 입양 신청서야. 빅토리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호와 내가 너를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 물론 네가 원한다면. 수아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를 입양한다고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아야. 네가 우리 딸이 되었으면 해. 할머니와도 이미 상의했고 할머니도 동의하셨어. 미숙 할머니가 수에게 다가왔다. 수아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제 나는 나이가 많고 너에게 제대로 된 부모님이 필요해. 진호 씨와 빅토리아 씨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수아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럼 할머니는요? 미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나도 여기 살 거야. 진호 씨가 우리 모두에게 이 집에서 살자고 했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을 거야. 단지 너에게 더 많은 가족이 생기는 거지.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진호와 빅토리아에게 달려가 그들을 꽉 안았다. 네, 저도 원해요. 저도 당신들의 딸이 되고 싶어요. 진호와 빅토리아는 수아를 안아주었다. 미숙 할머니와 민준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큰 포옹으로 뭉쳤다. 모두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파티에 참석한 다른 아이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박수를 쳤다. 그들에게도 이것은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네. 민준이 기뻐했다. 수아 누나가 내 진짜 누나가 되는 거야? 빅토리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수아는 이제 너의 누나야. 수아는 민준을 안았다. 앞으로 좋은 누나가 될게, 민준아. 진호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1년 전 그는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남자였다. 지금은 빅토리아가 돌아왔고 민준이라는 아들과 수아라는 딸까지 생겼다. 그리고 미숙 할머니까지. 그의 가족은 더 커지고 더 풍요로워졌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아이들이 잠든 후 진호와 빅토리아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빅토리아가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수아의 표정을 보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했어요. 빅토리아가 미소를 지었다. 진호 씨, 당신이 한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진호는 빅토리아를 바라보았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당신과 아이들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내가 오히려 감사해요. 빅토리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다음 주 재판이 끝나면 우리의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전에 제안했던 것처럼요. 진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진짜 새 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아의 입양 절차도 시작하고요. 빅토리아가 덧붙였다는 물론이죠. 모든 법적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요. 진호가 말했다. 우리 가족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사랑해요, 빅. 진호가 속삭였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진호 씨. 빅토리아가 대답했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다. 그 키스에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북한강 위로 불어왔다. 석양이 물드는 강변에는 하얀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꽃으로 장식된 아치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진호와 빅토리아의 결혼식 갱신일이었다. 양평 별장 안 2층 게스트룸에서 빅토리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화이트 드레스였다. 수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엄마 너무 예뻐요. 수아가 감탄했다. 그녀는 이제 빅토리아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입양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그들은 모녀였다. 빅토리아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수아야. 너도 정말 예쁘구나. 수아는 연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결혼식에서 빅토리아의 부케를 들어줄 역할이었다. 문이 열리고 미숙 할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도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다. 준비 다 됐니? 미숙 할머니가 물었다. 빅토리아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조금 떨리네요. 당연하지. 미숙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번에는 모든 진실과 함께하는 시작이야. 진실. 그 단어가 빅토리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3주 전 그녀의 재판은 예상대로 잘 마무리되었다. 사망 위조라는 심각한 범죄였지만 태우의 위협과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그녀가 자진해서 자수한 점이 정상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태우는 불법 침입, 협박,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 대한 폭력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내려갈까요? 수아가 물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빅토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내려가자. 그들이 1층으로 내려가자 민준이 작은 정장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반지 전달자였다. 와, 엄마 정말 예뻐요. 민준이 감탄했다. 빅토리아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민준아. 너도 정말 멋지구나. 집 밖으로 나가자 가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강께 설치된 결혼식 장소는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5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진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 음악이 시작되고 민준이 먼저 걸어나갔다. 그 뒤를 수아가 따랐다. 마침내 빅토리아가 미숙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미숙 할머니는 오늘 빅토리아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빅토리아의 시선이 앞쪽에 선 진호에게 닿았다. 그는 깔끔한 턱시도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도윤이 들러리로 서 있었다. 진호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빅토리아가 진호 앞에 도착했을 때 미숙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진호의 손에 건네주었다. 그 상징적인 행동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주례는 진호의 오랜 멘토인 박 교수가 맡았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결혼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씨와 김빅토리아 씨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모든 진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랑으로 다시 모인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진호와 빅토리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제 두 분의 서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빅토리아, 1년 전 당신을 잃었을 때 내 인생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당신이 돌아왔을 때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당신이 내게 숨긴 것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과 민준,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된 수아까지 우리 가족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빅토리아. 빅토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도 마음을 담아 말했다. 진호 씨,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민준을 지켰고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받아준 것, 이해해준 것, 그리고 용서해준 것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도망치지 않고 당신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민준과 수아를 훌륭한 아이들로 키우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호 씨.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서약의 하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앞으로 나와 반지를 건넸다.
진호와 빅토리아는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이제 박진호 씨와 김빅토리아 씨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진호 씨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진호는 빅토리아를 부드럽게 안아 키스했다. 하객들은 기쁨의 박수를 보냈다. 수아와 민주는 신이 나서 뛰어올랐다. 결혼식 후의 리셉션은 별장 정원에서 열렸다. 아름다운 조명과 음악,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즐겁게 춤추고 대화를 나누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진호가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축복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단순히 빅토리아와 제가 결혼을 갱신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의 새 출발입니다. 그는 수아와 민준을 불러 함께 앞으로 나왔다. 미숙 할머니도 그들과 함께 했다. 이제 저희는 5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수아야, 이리 와볼래? 두 아이가 앞으로 나왔다. 진호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아의 입양 절차가 마침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수아는 법적으로도 우리 딸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보냈다. 수아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다. 빅토리아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민준이도 진호가 계속했다. 이제 정식으로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소식을 몰랐던 것이다. 정말요? 민준이 물었다. 진호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된 거예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아. 이제 나는 법적으로도 너의 아버지야. 물론 네가 원한다면. 민준은 주저없이 진호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빠! 그 한마디에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빅토리아와 수아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미숙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것은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었다. 리셉션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진호와 빅토리아는 함께 춤을 추었고 민준과 수아도 즐겁게 뛰어놀았다. 미숙 할머니는 진호의 어머니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할머니는 금방 친해진 듯했다. 밤이 깊어가자 하객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진호와 빅토리아 그리고 아이들과 미숙 할머니는 강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수아가 말했다. 그래, 수아야.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어. 진호가 대답했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민준이 물었다. 빅토리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준아.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야. 가족이란 미숙 할머니가 말했다. 꼭 피가 같아야 하는 건 아니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란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한동안 별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는 깊은 평화와 행복이 담겨 있었다.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수아가 물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부터? 글쎄, 내일 우리는 허니문을 떠날 거야. 제주도로. 허니문이요? 민준이 물었다. 그래, 신혼여행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너희들도 함께 가는 거야. 빅토리아가 설명했다. 가족 허니문인 셈이지.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주도에 가요? 그래, 진호가 웃었다. 할머니도 함께요. 미숙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다. 제주도요? 물론이죠, 할머니. 진호가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모두 함께 가야죠. 미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해요, 진호 씨. 감사할 것 없어요, 할머니. 진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도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 주셨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주도 여행을 위해 짐을 쌌다. 진호와 빅토리아는 아이들이 신나게 준비하는 모습을 미소로 지켜보았다. 행복하세요? 빅토리아가 진호에게 물었다. 진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당신과 아이들 그리고 미숙 할머니까지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해요. 빅토리아는 그의 팔에 기대었다. 제어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요. 진호가 말했다. 모든 진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맑은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다. 민준과 수아가 그들에게 달려왔다. 야마 아바.
준비 다 됐어요. 진호와 빅토리아는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미숙 할머니도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 모두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럼 떠나볼까? 진호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집을 나섰다. 새로운 모험, 새로운 삶을 향해. 과거의 아픔과 비밀은 이제 모두 뒤로 하고 그들은 오직 앞만 보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함께하는 인생의 시작이었다. 피임 더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진호와 빅토리아 민준수와 그리고 미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길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더 깊이 느끼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이와 비슷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란에서 만나요.